세 번째 문제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운영체에서 실제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자원이 한 개인데, 자원이 한 개요. 예를 들면 CPU가 하나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해야 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시스템 내부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 시간이라는 것은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다른 말로 이 시스템 내부 시간을 완료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은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각 작업의 도착 시간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리 와서 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응용에서는 이제 미리 다 와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미리 다 안 와 있으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이미 기다리고 있는 시스템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이제 이런 기준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작업들이 뭐냐면은 서비스 시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이제 물론 도착 시간은 다 똑같다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가 L1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의 그 서비스 시간, 필요한 이 작업이 완료되기 걸리는 시간이 1이에요. 뭐 이거는 1초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기준이 1이고요. 두 번째는 2, 그 다음에는 3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순서로 시행해야 시스템 내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순서는 예를 들면 요 순서대로 하면, 그냥 L1, L2, L3 순서대로 하면 C1은 1이죠. 와자마자 바로 해서 끝날 테니까 1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은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되고요. 세 번째 시간은 L1, L2가 다 끝나야 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럼 전체 시간은 10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니까 큰 거부터 이 서비스 시간이 큰 거부터 만약 하면 C1은 그러니까 얘부터 하니까 거꾸로 하면 이제 C3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끝나고 하니까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고요. 첫 번째 작업은 3 더하기 2에서 얘가 끝나고 요 두 개가 다 끝나고 얘가 하니까 6이 됩니다. 6이 돼요. 그럼 전체 합하면 14입니다. 즉 이제 시스템 내부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으면 길이가 짧은 순서로 하면은 전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탐협적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것도 모순에 의해서 우리가 얘가 내부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거죠. 1000장 복수하는 사람이 있고 1장 복수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1000장 하는 걸 다 기다릴 때까지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먼저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시간은, 평균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1001이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얘를 먼저 하면은 1000하고 100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이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서 기다리는데 많이 해요. 우리가 쇼핑 가서도 그렇죠. 나는 이제 계산할 게 많은데 뒤에 사람은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나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사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서비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다.
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제는 각 작업의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에 이득이 있습니다. profit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WI 곱하기 CI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최소화,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예요. 작업의 길이가 있고 그 작업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최소화하고 싶다. 여기서도 도착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고려 안 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잡1은 길이는 아까와 똑같이 1, 2, 3인데 그 이익은 3, 2, 1이에요. 3, 2, 1이에요. 그러면 J1, J2, J3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J1은 3이고 J2는 1 더하기 2 3이죠.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고요.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CI가 6이고 곱하기 1이니까 1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6에서 총값이 15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최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최적인가? 이것이 최적이면 얘만 고려한 거가 되겠죠. 작업 순서. 얘는 고려가 안 되고 그러면 탐욕적 기법을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작업 길이가 같을 경우 그러니까 얘는 다 1, 1이에요. 그런데 가중치가 1, 2, 3이에요. 그러면 최소화해야 되니까 뭐부터 하는 게 좋아요? 가중치가 큰 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봅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3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작업 길이가 같으니까 1 곱하기 3이 되겠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3, 4, 3 해서 10이 되겠죠. 근데 거꾸로 작은 가중치부터 먼저 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1 끝나고 2 하니까 3이 되고요. 3 곱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6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면 18. 그럼 총 얼마가 돼요? 25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작업이 길이가 같을 경우에는 최소화하려면 얘를 큰 놈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뒤로 갈수록 CI 값이 커지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런데 거꾸로 모든 작업치가 가중치가 같아요. 그럼 아까 1, 2, 3이고 작업 길이가 1, 2, 3이고 가중치는 다 1이다. 그러면은 작은 거부터 하면 1, 3, 6 해서 10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큰 거부터 하면 똑같나? 3? 아니죠. 거꾸로 하면 3이고 5고 6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14가 되죠. 그래서 가중치가 같을 경우에는 작은 길이를 먼저 해야 돼요. 작은 길이. 그러니까 요 값이 작으려면 CJ가 작거나 WJ가 작아야 되죠. 그렇죠? 이 값이 작으려면 그러면 작업 길이가 같으면
큰 가중치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기계 같으면 CJ가 작아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CJ가 작으려면 그러니까 요 값이 최소화되니까 요 WI CJ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작업 길이가 같다는 것은 이제 CI들이 이렇게 커지겠죠. 뒤에 있는 걸수록 I 플러스 1이 점점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이 값들이 커지니까 이제 WJ가 큰 거를 뒤에 가면은 이 WJ 곱하기 CJ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큰 놈이 앞으로 와야 돼요. 작은 것과 곱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고, 모든 작업의 가중치가 같으면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얘가 최소화돼야 되죠. CJ. 그럼 얘가 최소화되려면은 모든 애들이 최소화되려면 이거는 앞에 있는 문제와 똑같으니까 작은 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제 섞여 있으면 뭐 어떤 순서가 뭐부터 먼저 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탐욕적 기법을 설계하는데 가중치부터 고려해야 되고 안 되고 길이를 고려해도 안 돼요. 즉 요게 작아지는, 즉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가중치가 클수록 길이가 작을수록 앞으로 와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클수록 먼저 하고 길이가 작을수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선택되게끔 어떤 스코어라는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이스처럼. 근데 이 가중치가 클수록 길이가 작을수록 작아지는 값을 만들려면 큰 값을 만들려면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면 WI 빼기 LI를 하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가중치가 클수록 길이가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지겠죠. 근데 얘도 어떻게 돼요? 얘는 WI와 LI 나눴으니까 길이가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지고 WI가 클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중치가 클수록 길이가 작을수록 그 스코어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스코어가 커진 애를 먼저 탐욕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좀 거꾸로 되는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가중치는 큰 3이고 길이는 5예요. 우리가 뭘 원해요? 길이가 작을수록 가중치가 클수록. 얘는 가중치가 큰데 길이는 길어요. 얘는 가중치는 작은데 길이 좀 크네요. 뭐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얘부터 해야 되죠. 큰 거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1 곱하기 2가 돼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려면 3 곱하기 아니죠.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중치가 1이고 되니까 이제 C1은 얘 한 다음에 얘를 해야 되니까 C1이 7이 돼요. 그럼 7 곱하기 3 하니까 21이 돼서 2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 방법을 쓰면 이렇게 5 나누기 3이 되고 2분의 1이 되니까 이제 5분의 10분의 6, 10분의 5니까 얘가 더 크니까 앞에 거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길이고 3이니까 15가 되고 D는 1 곱하기 7이니까 C2는 7이고
가중치가 1이니까 7이 돼서 22. 그러면 이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똑같은 작업이니까 얘가 더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봤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 봤더니 얘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이제 답이 나온 게 뭐냐면은 가중치가 클수록 길이가 작을수록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요 가중치가 크고 길이가 작은 애를 먼저 선택하게끔 이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 몇 가지 예시를 갖고 해보는 거예요. 예시를 해봤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더 작아요. 더 좋은 값들을 줘요. 그러면 얘를 후보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증명을 해봐야 되죠. 증명을 해서 얘가 옵티말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항상 그 최적의 해를 준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이 되면 이제 이게 최적이구나. 그럼 이제 알고리즘 구현해서 실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스코어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스케줄링 알고리즘 했을 때 가장 최적의 해를 준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 증명을 할 때 증명한 기술은 exchange argument, 모순에 의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썼던 거와 다른 애로 되어 있다 그러면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께 최적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작업마다 점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점수가 여기가 같은 게 있어도 돼요. 근데 우선은 보통 증명할 때 좀 더 쉽게 증명하려면 요 값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고 가정해놓고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면 점수에 따라 가장 점수가 큰 값으로 색인이 부여됐다고 하면, 즉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이 가장 요 값이 크고 2번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스케줄 알고리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4, n.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소팅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얘네들이 요 번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순에 의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요 기준대로 했던 요것보다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한다는 것은 이 순서가 뒤집어진 게 있다는 거죠. 그럼 1, 2, 6, 3, 4, 5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지, 3, 이렇게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띄워져서 우리는 원래는 1, 2, 3, 4 쭉 가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와서 실행이 됐는데 그게 더 옵티멀한 스케줄이 것이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께 이게 옵티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 두 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걸 내려오면 요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죠. 요 두 개를 바꿀 수 있고 그럼 3, 5가 되고 또 요 두 개를 바꿀 수 있죠. 3, 4. 얘 두 개 바꾸면 3, 6.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보시면은 더 작은 거를 더 큰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꼭 인접해 있진 않아도 돼요. 근데 요 두 개를 요런 애를 우리가 지금 요거와 요걸 봤는데 결국은 그 애를 원래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요 하나씩 바꾸는 형태로 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I고 얘가 J인데 J가 I가 더 뒤에 있는 애인데 먼저 실행됐다는 거죠. I가 먼저 실행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왜 모순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뭐라고 됐어요? 5, 3. 얘가 5고 얘가 3이네요. 그러면 요런 애가 만약 존재를 한다. 얘가 5고 얘가 3인. 그런 애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얘 두 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꿨을 때 어떤 것이 되냐. 얘가 최적인데, 최적이라고 우리가 가정했는데 요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 두 개를 바꾸게 되면 나머지 이 작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영향이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영향이 없을 거고요. 요 애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 거 플러스에 델타 C 뭐 K면 CK 곱하기 WK가 돼요. 얘 두 개 바뀐다고 해서 이 CK 값이 안 바뀝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향은 뭐만 받아요? 요 두 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맞바꿨을 때 영향을 받는 건 I와 J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I에는 어떤 영향? I는 뒤로 가니까 CI 값이 증가하겠죠. CI가 증가를 하고 J는 어떤 영향을 줘요? CJ 값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는데 얼마만큼 축소가 되냐? 원래 것에서 요거 이렇게 축소가 돼요. 근데 이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 값은 원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하는 거는 결국은 새 시그마 뉴 요 교체했을 때 시그마 뉴는 기존에 요 최적이라고 했던 애에서 요만큼 증가를 하죠. LJ만큼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요 LJ만큼 증가를 하고 얘는 LI만큼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옵티멀한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얘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럼 그 기준이 바뀐 애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 값이 얘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3 오면 3이 더 요 값이 큰 거잖아요. J가 더 큰 거예요. 크기 때문에 요게 성립하는 걸 알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가면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커요? WJ 곱하기 LI 값이 이 값이 얘보단 커요. 그럼 얘에서 얘 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 음수에서 이걸 빼면 얘보다는 뭐예요? 얘가 더 크다는 거죠. 같으니까 이 값이 얘보다는 크다는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했는데 얘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최적이라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갖고 오고 또 얘를 갖고 오고 바꾸면 1, 2, 6, 3, 4, 5가 되겠죠. 얘 바꾸면 3, 6이 되겠고요. 또 얘를 바꿀 수 있고 또 얘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 거가 됩니다. 우리 거가 되는데 우리의 그리디 스케줄이 되는데 요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듭니다. 더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된다. 그래서 얘가 최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꿔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돼요? 같거나 작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께 더 최적이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 최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세웠던 요 기준대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돌리면 최적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욕적인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탐욕적으로 선택할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 그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고 기준을 만든 다음에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최적이 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 되면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겠고 알고리즘 구현하는 거는 솔직히 탐욕적 알고리즘은 비교적 쉽습니다. 거의 뭐 정렬하고 하면 되니까 쉬워요.
자, 세 번째, 스케줄 관련된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감 시간이 있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는 작업 길이는 모두 1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길이는 고려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단 뭐가 있냐면은 각 스케줄마다 이익이 있고요. 그 실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득을 최대화하는 건데, 이 마감 시간이 있는 스케줄은 이 각각의 잡들이 특정 시간 이내에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D1은 2 전에 완료가 돼야 되겠고, D2는 1 완료, 얘는 2 완료, 얘는 1 완료예요. 그러면은 이 스케줄을 보면 1에서 2, 1타임에 완료돼야 되는 거, 2타임에 완료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1에 하는 거 선택하려면 여기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2에 선택하는 게 3이니까 총 12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팩토리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n-1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모든 거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여기 이게 마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D2, D4, 그러니까 잡4, 잡4 형태로, 잡2, 잡4 형태로 실행하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둘 다 마감 시간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실행하고 나면 얘는 마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스케줄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n팩토리얼보다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시간이 적겠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다 가능한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 고려해야 되는 게 계승 시간이다. 그런데 이런 걸 다 해보니까 최적이 얼마예요? 70이에요. 즉 어떻게 하냐면은 요 1일 때, 그러니까 첫 타임 1에서는 누구를 실행하냐면 W4를 실행해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어떤 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비용이 높은 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는 남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걸 실행해야 되는데 뭘 실행을 해요? 원래 남은 것 중에 높은 건 얘인데 얘는 1에 실행됐으니까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 게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실행해서 70이 되는 거예요. 70. 이제 문제를 이해했으면 이제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개념을 좀 하나 정리합시다. 그래서 타당한 순서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는데, 타당한 순서란 주어진 순서로 스케줄링이 가능한 순서를 우리가 feasible sequence라고 합시다. 그러면 4, 1은 앞 예제에서 타당한 순서이고 1, 4는 타당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4, 1, 4는 마감 시간이 1이고 얘는 마감 시간이 2예요. 그러면 D4를 하고 D1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D1을 하고 D4는 할 수 없죠. 그래서 D1은 마감 시간이 2인데 얘는 마감 시간이 1이기 때문에 얘를 해버리면 얘는 2에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 1이면 4, 1이 집합이면, 그러니까 4, 1은 타당한 순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한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타당한 순서로 스케줄링이 가능한 작업을 말해요. 그래서 1사는 요렇게도 스케줄링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얘는 타당한 순서가 아니지만 얘는 타당한 순서예요. 근데 2사는 타당한 순서가 아닙니다. 타당한 집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2사로 할 수 없고 4, 2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타당한 순서라는 개념과 타당한 집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뽑았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아까 생각했냐면은 큰 걸 하는데 또 작은 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택되는 순서를 보면 그래도 큰 거 순으로 나름대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집합 S가 타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작업 집합 S가 1사가 있어요. 이게 타당한 집합이에요. 그럼 작업 S가 타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스케줄링 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된다.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스케줄링 했을 때. 그럼 1사가 집합이에요. 그럼 마감 시간이 작은 게 뭐예요? 1사. D4가 1이고 2죠. 그러면 마감 순서대로 소팅하면은 4, 1이 됩니다. 4, 1이 되고 얘가 기준으로 오름차 스케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마감 시간으로 소팅해 보면 2, 4를 소팅하면 2, 4는 마감 시간이 둘 다 2, 4는 1, 1이죠. 그럼 2, 4로 이거나 소팅이 같죠. 근데 얘는 둘 다 타당한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타당한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사가 있을 때, 집합들이 있을 때 얘를 타당한 스케줄로 어떻게 만드냐? 얘를 소팅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증명해 보면 S가 타당한 집합이면 이 작업들에 대한 타당한 순서가 스케줄이 그러니까 작업 집합 S가 S의 타당한 그러니까 이 개념이 타당한 집합은 타당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집합 S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스케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떨 때 타당해지냐면은 요 집합을 오름차수 스케줄 했을 때 그 스케줄이 타당한 스케줄이어야지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가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좀 너무 또 내가 낙서해놨으니까. 다 지우고 다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하려면 S가 타당하면 오른쪽 스케줄링 하면 타당한 스케줄이다 해야 되는 거고 오름차수 이 거꾸로는 당연히 성립해요. 그렇죠? 집합의 정의가 타당한 집합이면 타당한 순서 스케줄 가능한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쪽으로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S가 타당하면 요 오름차수 스케줄 하면 걔는 타당한 스케줄이다. 이걸 증명해 봅시다. S가 타당하면 이 작업들에 대한 어떤 타당한 순서가 존재를 하고요. 존재를 하고 그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순서가 됐을 때 비슷하게 아까 증명한 것처럼 익스체인지 아규먼트처럼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작업 순서를 바꿔도 순서는 여전히 타당합니다. 왜?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니까 Y는 X보다 마감 시간이 작으니까 Y는 X 위치에서 스케줄 돼도 X가 요 위치에 스케줄 돼도 여전히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X는 Y보다 마감 시간이 크므로 요 위치에서 실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바꿔도 여전히 타당한 순서가 돼요. 그럼 이런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아까처럼 오름차순으로 스케줄링된 타당한 스케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이게 복잡하게 증명은 했지만 그 얘기는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합을 오름차순으로 스케줄을 하면은 그 집합은 타당한 스케줄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당한 집합이면. 그러면 이런 타당한 스케줄의 최적인 L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최적인 L을 찾자라는 겁니다. 최적인 L을 어떻게 찾냐? 타당한 스케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타당한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어요? 소팅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집합 S가 있을 때, 그 집합 S가 있을 때, 그 집합이 타당하기 위한 타당한 스케줄, 타당한 집합이 타당한 스케줄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오름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우선 작업 이익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목록을 정렬합니다.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비용이 n 로그 n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은 이제 요 스케줄 알고리즘 자체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이 스케줄 알고리즘에서는 요 n 로그 n 비용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요 비용에다 요거를 플러스해서 전체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n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애니까 얘는 무조건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답이 되냐? 이거는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맞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추가를 해요. 작업을 추가를 하는데 요 프로핏 순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에다 2를 요 집합에다가 2를 추가합니다. 2를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름차순으로 스케줄했을 때 뭘 기준으로?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순 스케줄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름차순 순으로 소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2, 1이죠? 그래서 2, 1 순으로 소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걸 하기 위해서 n 로그 n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 방식으로 안 쓰고 그냥 얘랑 원래 있는 애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 현재는 1이 하나 있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돼? 뭐 링크 리스트로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면 1이니까 얘보다 앞에 있어 앞에 넣는 거고요. 얘보다 뒤에 있어 뒤로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링크 리스트에서 우리가 선형 검색을 하면서 요 오름차순으로 얘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ON의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2, 1 순서대로 오름차순한 것이 얘가 feasible 아니면 얘는 유효한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선형 검사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 일에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3 데드라인 3이니까 실행되죠. 그럼 이 일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feasible. 그래서 S는 feasible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값은 75죠. 근데 뭐 그거는 아직 계산 안 해도 돼요. 7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feasible이니까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을 여기다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봐요. 그럼 2는 1이고 뭐 이게 1, 2 아니 그러니까 3, 2, 1이 돼도 되고 1, 2, 3이 돼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다시 지우고 하면은 자 지금 2, 1 순서로 우리가 타당하다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이 들어오는데 3은 2와 비교하니까 앞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근데 얘가 타당하면 얘도 타당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feasible하지 않죠. 얘도 1에 돼야 되고 얘도 1에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feasible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reject 되고 여전히 요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니까 2, 4, 1 형태로 돼도 되고 1, 4 형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214나 214나 241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넣는 걸로 하면 241로 하면 241로 합시다. 저같이 구현하면 241로 할 거고 241은 유효하죠. 얘 1, 3, 3이고 3, 3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75, 80, 100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2, 4, 1로 만들어 놓고 5를 넣으면 5는 못 들어가죠. 1 충돌되니까 6 넣으면은 6은 3이에요. 그러니까 2, 6, 4, 1 넣든 2, 4, 1, 6 넣든 그러니까 이게 2, 6, 1, 4로 넣으면 not feasible니까 reject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도 2인데 2를 넣으면은 2, 7, 1, 4, 1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유효한데 얘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feasible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답이 되냐? 이건 증명해야 되겠지만 된다고 보시면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이제 요 add하는 거는 링크 리스트에서 add하는 비용이니까 선형 비용이 들어요. 그 다음에 K가 feasible 한지 검사하려면 선형으로 쭉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ON이 걸려요. 그런데 얘를 이 전체가 그러면 ON이 될 거고 MN이니까 N제곱이에요. 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N제곱에 비례할 거고 결국은 N제곱에 N 로그 N이니까 비용은 N제곱이 되겠습니다. N제곱. 네. 이것으로 첫 번째 탐욕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 가지고 탐욕조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